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정민호입니다. 제가 이력서를 되게 많이 넣었었는데 한 100개 정도 그 이상 지원한 것 같습니다. 100개? 어떡해, 100개를. 아, 합격, 불합격 문자도 오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제 이게 좌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소서를 때문에 계속 서류를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같은 단어라도 좀 쓰는 상황이 다르기도 하고 이 표현이 맞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아 이분은 이력서는 프리패스를 한다고 하네요. 오, 그럼 고민 없을 텐데. 다른 고민 뭐 있어? 제가 면접을 보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다른 면접 스킬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답변을 했을 때 잘못됐던 건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맞아. 저에겐 똑같아. 물 같은 나도 사람이 이런 경우 되자는 있지. 소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거예요. 이런 그럼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현장 실습과 행정 조교를 통해 실무 능력을 키웠습니다. 대학 시절. 저에겐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이 있습니다. 행정 조교로 재직 중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직원들과 함께 같이 야근하며 또한 다양한 교내 활동과 서비스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절었을 때가 가장 좌절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는 거의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준비가 제대로 안 된 학생이구나 이렇게 비춰졌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오늘은 공감돼. 예. 취업생이신 두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자기소개서랑 지금 면접 두 가지 너무 고민이신 것 근데 같아요. 면접도 자기소개. 그러네. 이게 뭔가 똑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네. 고민이네요. 너무 공감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뭐 20, 30대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겪는 또 고통이니까 고충. 아니, 그리고 일단은 저기 100번 떨어졌다고 하시는 분이 네. 있으시잖아요. 100번. 이게 말이 100번이지 그 떨어질 때마다 그 느낀 좌절감. 그러게. 지금이야 얼굴이 이게 면접의 프리패스 상이긴 하지만 예전에 만지기 전에는 아무리 오디션을 가도 얼굴 보고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저도 막 횡설수설하고 막 어떨 때는 뭐 저도 이 회사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저 원래 SM 가고 싶었거든요. SM인데 SM 가다가 여기 있어갖고 온 거예요. 이런 저도 멘트 SM 가고 싶었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오히려 아주 그냥 좀 순식간에 떨어진 적도 있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반복되면은 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광희 씨처럼 화를 낼 수도 있고 발끈해서 예. 자기소개서가 잘못된 건지 자기가 잘못된 건지 이렇게 또 팩폭을. 예. 맞아요. 아니 근데 자기소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게 사실 저도 자기소개 해보라고 하면 저 이름이랑은 나이밖에 몰라요. 저한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떻게 소개해? 자기소개는 I am ground 할 때는 하는 거예요.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이때는 하는 거지 뭘 자기소개를 해. 한강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오늘은 이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취업 준비생들이라면 이분 컨텐츠를 안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취업계 인싸 복성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 준비 즐겁게 만드는 복성현입니다. 제가 이 중에 면접을 한번 봤는데 탈락시킨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좀 피드백도 드렸거든요. 근데 개선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애프터 서비스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누가? 그 탈락되신 분이 누구죠? 접니다. 예. 아 진짜로요? 어디서 면접을? 이 자리에서. 여기요? 아 그 진짜로? 진짜 EBS 프로에서.
직무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PD란 무엇이다?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D란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지들이 필요할 때 갖다 쓰고 뭐? 참나. 내가 PD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지들이 박살내기 위해서요. 그때 복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어떠하셨기에 탈락을 주신 거죠? 광희님 보시면 네. 중간중간 보이는 공격성이 좀 있어요. 맞아요. 공격성이 팀워크를 해야 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 드렸던 것 같고 진짜 개선됐는지 제가 왔는데 개선은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사람 쉽게 안 변해. 아, 그냥 매력이에요, 매력. 네. 예. 그죠? 아니 그러면 이 복 대표님은 평소에도 취업 준비생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문해력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신 이 취중생 두 분의 고민을 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요즘 취업준비생이 약 86만 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두 분의 이런 사연이 두 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모두가 겪고 있는 고민이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구직자 10명 중 9명은 네. 취업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막막하게 느낀 항목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예. 자기소개서 작성이고요. 오. 그 뒤가 바로 1분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Let me introduce myself. 그러니까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서 우리가 영상으로 만나본 두 분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하면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맞아요. 그렇죠. 쓰기랑 말하기 할 때 무슨 말을 써야 할까? 이제 쓸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원하는 게 뭐냐. 예. 회사에서 뭘 쓰라고 요구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이런 취업 문해력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저 같았으면 안 뽑았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의 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를 몇 가지 집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다시 보기로 100번, 1000번 돌려볼게요. 근데 저도 책을 쓰고 있는데 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처음 글을 쓸 때 사실은 내 얘기를 먼저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부터 꺼내야 될지, 맞아요. 예.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이제 딱 이제 달라붙는 게 있어요. 뭐 저는 뭐뭐 어디서 왔다 이렇게 뭐 네팔에서 온 수잔이라고 합니다. 뭐 13년 한국에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베이스가 된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한국의 매력에 빠져 이 기업의 김치 없으면 저희는 못 삽니다. 예. 라면을 주시는 회사는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라면을 주는 회사. 아니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것들이 나는 좀 완전 필요합니다. 한국화돼 있다. 저는 말을 너무 잘 더듬어서 영계국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뭔가 말을 잘 하고 싶은데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는 정리가 맞아. 잘 안 되고. 맞아. 마음만 앞서고. 네. 아니 복 대표님은 취업 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자소서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결의 자소서들이 네. 생각이 많이 남는데 예. 친구에게 뻥을 쳤습니다. 이렇게 쓴. 아 자소서예요? 예. 진짜로요? 그런 예, 표현을요? 뻥 쳤습니다. 오.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면접에서는 예. 어떤 이공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입자 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 입자 이동을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죠. 입자 이동. 좀 한참 고민하더니 띠용 띠용 이렇게 설명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내 스타일. 귀엽긴 한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의성 의태어를 너무 예.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모티콘을 자소서에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모티콘이. 사실 왜 자기소개서 너무 딱딱하게 쓰면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좀 웃는 표시 해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마이너스 되는 건가요?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은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는 디지털 네. 시대잖아요. 예. 근데 SNS에서는 이렇게 뭔가 자신을 잘 드러내는데 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이 힘들게 다가오는 걸까요? 맞아. 그게 이제 SNS에서 이모티콘 쓰고 예. 줄임말 쓰고 셀카 찍고 예. 괜찮아요. 그리고 네. 원래 그건 거기서 그거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자소서를 쓰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고 적절한 언어 그런 내용으로 능숙하고 조리 있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SNS의 소통 방식과 예. 자소서의 소통 방식이 다른 것이죠. 맞아. 그렇게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심리적 압박감이 들어가는 거죠. 말이 막히니까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교통 정체처럼. 맞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 직무 능력이라는 게 이제 가졌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떨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가 취업을 못하고 갑갑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취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역량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걸 네. 표현하지 못하면은 회사에서는 뽑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회사 저도 사실 광희님 그때 너무나 합격 주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제 매력 때문에 뽑고 싶으셨겠지만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이유가 타당한 또 근거가 예, 명확하지 맞아요. 않기 때문에. 제 매력 때문에 왜냐면 뽑고 면접관들도 체크를 해서 예. 회사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렇구나. 근거가. 그래서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게.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상담소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면접 시에 저 자신을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노래 불렀던 적이 있거든요.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그거를 라이브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만큼 나 열정이 있다. 열정을 보여주고 열심히 싶으니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세련된 걸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네. 다 고민하시는 게 거의 다 비슷하네요. 그럼요. 너무 공감돼요. 오, 모의 면접을 하네요. 와, 이거 떨리겠다. 진짜 많이 오셨다. 진짜 많이 오셨다. 네. 굉장히 다양해요. 이 취준 생활을 하신 경력이, 기간이. 3개월부터 3년까지. 거의 이게 실제 면접에서도 비슷한 세팅인 거죠? 보기만 해도 숨 막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하게 하시죠. 많이 기다리셨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항상 필요하듯이 저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자로 지원하게 된 정민호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공부하게 되었고 졸업 작품으로 글로벌 페달앱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이제 야간에는 이제 근로장학생이어서 행정 업무 그리고 이제 전화 응대 등 업무를 보면서 실무 행정 업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27살이고 이제 게임 개발을 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손진호입니다. 동화 반복이죠? 네. 안 돼. 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너무 짧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개발로 지원한 김재현입니다. 네, 제 나름대로 기초를 쌓아왔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맹세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소서랑 이력서 너무 잘 봤는데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에 나온 내용 말고 가정환경 얘기 말고 뭐 공모전 수상이라든가 경험 이러한 스펙에 관련된 이야기 말고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저희가 부탁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아니 저희가 그럼 내용을 다 부탁드리려고 해요. 빼고 다르게 소개를 하라고 하시는 건데. 네, 즉석에서. 근데 저 세 가지가 다시 자기소개를 하는 건가요? 네, 다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어떻게 하니? 동공지진 장난이야 됐어. 지금. 오. 그것들을 빼고 나를 어떻게 설명을 하지? 눈앞이 깜깜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어서. 여기서 이제 한마디도 못하고 나 울면서 뛰쳐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화이팅 제발. 제발. 잘했으면 좋겠다. 기적은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싶은 남자 손진호입니다. 저는 게임 개발자를 목표로 두고 있고 이 버퍼링 뭐야? 하지 마. CD 빼. 아니 근데 일단은 저렇게 먼저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먼저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속마음이 나왔어. 열심히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속마음인 거죠, 진짜로. 어떻게 분위기 어떡해. 박수라도 한번 쳐주시지. 그래도 그러니까. 용기에.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농구를 좋아해서 별명이 정대만이었습니다. 별명이 정대만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웃었다.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유머러스하게 저도 그런 정대만처럼 포기를 모르는 모습을 한껏 보여드리도록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본인의 포부를 얘기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죠? 정말 예리하시네요. 그죠? 예. 저는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지원자 김지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해외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었으며 첫 직장도 해외와 이제 밀접한 관련된 일을 7년 넘게 하였고 또한 2018년부터 꾸준히 사회복지법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도 해외와 이제 밀접한 관련된 일을 7년 넘게 하였고 저는 7년 넘게 해외 주재원 관리 관련 경력이 있고 안녕하십니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진곤입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밝은 탓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평소 성격이 밝은 탓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제 면접을 안 봐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이 회사에서도 나를 뽑는 게 아닌가. 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또 빼고 이야기하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지? 약간 저는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되거든요. 열정적인 모습도 보였고. 맞아. 예, 저희도 오디션 볼 때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모의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지원자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썼잖아요. 네. 그거를 저희가 좀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글 쓰신 네, 거를. 글 쓴 거. 왜냐하면 이제 보통 대부분들 자기 소개하기 전에 자기 소개서 썼던 내용들을 이제 근거를 기초로 해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거기서 좀 재밌는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이 지원자 6분들의 자기소개서의 어휘, 문장 그러니까 이제 장문 능력이죠. 이건 다 대학생 이상 수준이었어요. 네, 잘 썼다는 말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원자들 다 교육받은 수준만큼 그렇게 언어를 다 구사해서 글을 썼죠. 이건 아까 그 정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 6명 지원자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첫 근무 당시 전화 받는 것과 프린트 사용법도 알지 못해 조직 내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해야 했기에 부서에서 혼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정확한 문서 작업과 소통은 추후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글 자체로 봤을 때 네.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죠. 네. 강점으로 보여준 게 정확한 문서 작업, 그다음에 추후 민원 발생, 뭐 행정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정민호 씨 같은 경우는 서비스 기획 직무를 지원하신 분이에요. 예. 근데 서비스 기획 직무에 과연 민원 발생에 대한 나의 강점을 어필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 관점으로 쳐다본다면 이 글 자체는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니까 자기만 계속 소개하는. 그래서 뭐 자기가 어떻게 성장하고 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네. 경험을 했고 무슨 어떤 느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직무와 특별히 관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너무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들이 나열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이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면접 때 이제 자기소개를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자소서에 썼던 내용 그거 빼고 그다음에 가정환경 빼고 스펙 빼고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와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는 얘기를 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빼놓고 회사에서 궁금해하는 내용, 회사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길 원했던 것이죠. 맞아. 아니 그럼 어려워. 복 대표님은 평소에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셨겠지만 네. 현장에서 직접 심사를 해보셨을 땐 어떠셨어요?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물 같은 사람이 되자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지원자가 계시잖아요. 예. 동일한 내용을 동일하게 하셨던 거 제가 한 3번 들었던 것 같거든요. 평상시 때 자신의 생각이나 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 예. 순간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저 면접 보신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예. 스펙을 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 나의 스펙을 그렇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를 빼라고 하면은 맞아. 그건 너무 나한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뭐 6개 국어를 한다. 계속 그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맞아요. 뭐 이러면서 처음부터 얘기하신 거죠? 한국어 능력 시험도 뭐 한 6급 땄다. 야. 이러면서 사장님한테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약간 어필 된 것 같아 네, 지금 약간. 어필을 했단 다 말이에요. 넘어갔습니다. 예. 하면서 이게 약간 자별화가 돼 있잖아요. 예. 뭐 저는 스펙이 이 정도 돼 있다. 근데 갑자기 그걸 다 빼고 말하라고 하면은 그렇지.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맞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실 외국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커버레터라고 해서 편지 같은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희 회사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날 뽑아줄래? 그럼 나는 너희 회사 가서 더 잘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의 주장하는 글에 가까워요. 이게 설명문이나 에세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나이도 안 쓰고, 나이도 안 써요. 성별도 진짜 안 쓰고, 예. 주민등록번 당연히 안 쓰고요. 사진도 안 사진도 안 쓰고. 사진 전혀. 대박.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이렇게 그 포맷을 봤는데요. 예.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사진을 붙여야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 회사에 원하는 구인 조건에 내가 얼마나 부합하는 사람인지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스펙을 쓰더라도 그게 예. 지원한 기업과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읽어내고 예. 그걸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는 게 취업 문해력이라는 거잖아요. 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예. 정말 취업이 어렵다는 생각이 동시에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왜 취업 고객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이 모의 면접의 현장으로 가서 예.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성격의 장점과 단점이 매우 궁금하고요. 저는 항상 남을 잘 따르고 흡수가 빠른 편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물과 같은 편이야, 물. 흡수도 제가 빠르고 대학생 뭔가. 때 현장 그치? 실습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옆에서 잘 알려주시니까 저 또한 빠르게 흡수해서 금방 적응해서 실습을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제가 질문 좀 바꿔볼게요. 금방 말씀 주신 거는 성격의 측면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태도의 강점? 성격이랑 태도가 다른 거구나. 지원하신 직무가 무엇이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원 분야는 사무직 혹은 비서직이었습니다. 사무직과 비서직에 있어서 공통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비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돼요. 진짜 심장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졌던 것 같아요. 다른 서비스 기획자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 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와 이거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서비스 기획자라고 하면은 보통 인문사회 계열들이 많이 해서 개발 프로젝트 그런 이제 짜잘짜잘한 그런 경험이 적은데 그런 이제 짜잘짜잘한 그런 경험이 적은데 아 어떡해. 짜잘짜잘한 우리 평소에 쓰긴 하는데. 조직 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좀 나서는 것을 좀 지향했으면 하는 점과 남들과 이제 소통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좋은 얘기긴 한데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통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을 지향하는 지향한다고 했는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향하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소통을 정확하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네 죄송합니다. 정말 긴장했나 봐요. 너무 많이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우리가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면접이나 너무 긴장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 같았으면 안 뽑았을 거예요. 안 뽑았을 거예요. 이유는 근데 목 대표님 안 뽑을 거라고 지원자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단 말이에요. 맞아. 그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비서의 핵심 역량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했던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그거는 뭐 어디 업무 할 때나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그런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역량이긴 합니다. 매우 중요한 역량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습득할 수 있는 스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자님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좋아요. 근데 저라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컴퓨터 활용 능력 더 빨리 배워서 하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중요한 자리에서 했다? 그렇다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더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 안 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연예인들이랑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른 분들이랑 캐릭터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가능한 존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나만의 개성이 두드러져야 색깔이 있는 사람. 그래야지 뭔가 저 사람을 캐스팅하는 건데 저분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서 답변 못한 것도 아쉽긴 했는데 더 큰 거는 질문자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면접관 197명에게 안타까운 지원자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1위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지원자를 꼽았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실 때도 안타까운 거죠. 결국 면접이라는 것은 채점표가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좋아, 나빠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직무마다 다른 채점 방식을 갖고 정해진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A라는 분이 너무나 잘했어. 하지만 그 채점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애시당초 내가 묻는 말은 평가를 하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벗어난 좋은 답변을 했다고 한들 뽑을 수가 없는 거죠.